중년 여성이 방황하는 이유는 인생 중반에 접어들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에서 혼자 외로운 심정을 맞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로 며느리를 들였지만 여우처럼 얕고 이기적인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다.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인생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선 나이에 접어들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공허함과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젊을 때는 오직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달려왔고 하루하루 집안일과 살림에 매달리며 정신없이 살았다. 그런데 어느새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의 길을 가고 특히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집안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그녀는 기대했다. 며느리를 딸처럼 여기며 함께 웃고 대화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날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바람과는 많이 달랐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으며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했다. 아침 인사를 대충 건네거나 집안일을 슬쩍 피하는 모습이 그저 젊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넘겨보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집안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시어머니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집은 내 공간이 아니다라는 듯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모른 척 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외로운 기운이 점점 짙게 드리워졌다. 이 여성은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모든 희생이 보상받지 못했다는 허탈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특히 며느리의 태도는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며느리가 은근히 대화를 가로막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듯 시선을 독차지하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소외감을 느꼈다. 며느리가 여우처럼 얕고 말은 곱게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자기 위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면 홀로 방 안에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젊었을 때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이하며 딸처럼 보듬어 주리라 다짐했건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하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자주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아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자식은 멀리 떠나고 남편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으며 이제는 며느리조차 마음에 기댈 곳이 되어주지 않으니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끝없는 질문을 던졌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며느리에게 뭔가 부족하게 했나?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는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밤마다 잠을 설치게 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시어머니를 피했다. 집안일을 돕는 듯 하다가도 꼭 본인 할 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고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려 하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거나 바쁜 척하며 대화를 끊었다.
아들이 있을 때만큼은 웃음을 지었지만 그 웃음조차 억지로 만든 듯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차츰 며느리의 속내를 알아차렸다. 며느리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고 단지 이 집안의 규칙 속에서 최소한의 역할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여성은 매일같이 며느리와의 거리를 좁히려 애썼다. 작은 반찬 하나라도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찾아 해주고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큰둥했다. 감사하다는 말도 진심이 담기지 않은 듯 건조했고 가끔은 마지못해 하는 듯한 태도가 더욱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마치 허공을 향해 손을 뻗는 기분이었다. 인생 중반을 살아가는 여성이 방황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 때문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지만 그 가족에게서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된 현실이 그녀를 방황하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시절 꿈꾸던 행복한 중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머리로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은 점점 지쳐갔다. 이야기는 그렇게 하루하루 쌓여갔다. 그녀는 여전히 집안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길을 잃은 듯 헤매고 있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리고 여우 같은 며느리로 인해 깊어진 상처는 그녀를 더욱 고립시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다른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나는 왜 며느리에게 기대려 했을까? 나의 인생은 여기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 그녀의 방황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인생 중반에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은 내면의 고뇌였다. 그녀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고독과 싸우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여는 시작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여인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허전해졌다. 무엇보다 자신이 오랫동안 품어온 가족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이제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다. 아들을 키우며 청춘을 다 바치고 남편과 함께 고생을 견디며 집안을 일으켜 세운 세월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녀 자신을 위해 살아온 날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이제는 새로운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이 시작되었는데 정작 그 관계에서 따뜻함보다 차가움과 벽이 먼저 다가왔다. 며느리는 똑똑하고 세련되었으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며느리는 가족이라기보다는 늘 계산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타인처럼 느껴졌다. 집안일에 손을 보태는 것도 드물었고 시어머니의 말을 경청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오히려 사소한 문제에서조차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로 그녀의 경험을 무시하곤 했다. 처음에는 세대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오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저 무관심과 자기 중심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향한 원망이 전부는 아니었다. 여인은 자신도 어쩌면 이 나이에 들어서며
더 민감해지고 더 외로움을 타게 된 것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책은 잠시, 곧 다시 쌓여가는 서운함과 답답함은 그녀를 괴롭혔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탁에 앉아도 그녀의 이야기는 공기처럼 흘러갔고 며느리와 아들은 각자의 세계 속에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그 속에서 투명인간처럼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밤이 되면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며느리로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던 기억, 사소한 칭찬에도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갔다. 그러나 지금의 며느리는 그와는 달랐다. 가족은 함께 해야 한다. 라는 믿음보다는 나의 삶이 먼저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 며느리의 태도는 결국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움은 단순히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인생의 중반을 지나 노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마주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는 아이와 남편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제 아이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자신의 세계에 몰두해 있었다. 남은 것은 홀로 느끼는 공허함 뿐이었다. 며느리와의 작은 오해나 갈등도 결국 그 공허함 속에서 더 크게 부풀려졌고 마음속의 고독은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종종 이웃집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으려 했지만 남의 집 이야기는 잠시의 위안일 뿐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벽과 마주해야 했다. 대화 도중에도 며느리가 자신을 향해 짧게 쏘아붙였던 말들이 떠올라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내가 괜히 집에 있으니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라지면 오히려 이 집안은 더 평화로워질지도 몰라. 이런 자책과 무력감은 그녀의 하루하루를 점점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언젠가는 진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 소망은 작지만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불빛이 현실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며느리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다시 상처를 받으며 그녀는 또다시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지나며 그녀의 이야기는 길게 이어졌다. 집 안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되어버린 자신, 인생의 후반부에서 혼자가 된 듯한 고독,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갈등이 끝없이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가족과 함께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내일이 되면 또다시 며느리의 말과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아들의 태도 하나에 상처를 받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다시 하루를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그녀의 이야기는 일시간이 넘도록 이어지는 긴 고백처럼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햇살이 부엌을 스며드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다. 늘 그렇듯 하루가 시작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며느리는 커피 한 잔을 챙기며 시어머니에게 건네기는커녕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작은 상처를 느꼈다. 아무리 작은 배려라도 그것이 없으면 마음의 온도가 차갑게 식는다는 사실을 매번 실감하게 된다.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대화를 시도해보자. 하지만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이 쌓인 서운함과 허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덤덤했지만 지금은 감정이 깊어져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마음이 예민해졌는지를 되돌아보았다. 세월이 흐르며 겪어온 희생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외로움이 지금의 방황으로 이어진 것이리라.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도 아들과의 관계, 남편과의 일상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즈음 며느리는 또다시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며 시어머니에게 간단한 식사 준비를 맡기고 아들은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조금의 이해와 관심일 뿐인데 작은 바람이 충족되지 않으면 마음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종종 지난 시절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남편과의 다정했던 순간들,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던 나날들. 그때는 인생의 의미가 분명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면서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사랑, 기대, 실망, 외로움, 자책, 분노, 그리고 미안함. 이러한 감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무겁게 눌리기도 했다. 며느리와의 사소한 말다툼조차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결핍을 건드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그 감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 마음속 깊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울분과 슬픔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분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 더 컸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떨어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동시에 느끼며 그동안의 삶이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렸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감, 남편과의 소통 부재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며느리의 행동, 자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느낀 감정들을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마음의 한 겹을 벗겨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일종의 치유이자 마음의 정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삶은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며 가족 간의 갈등과 외로움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반복되었다. 아침 햇살이 부엌을 비출 때면 늘 그렇듯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출근 준비에 바쁘고 며느리는 늘 자신만의 공간에 몰두하며 시어머니를 거의 의식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상처가 계속해서 쌓였다. 이 집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며느리와 진심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리라 마음먹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마치 다른 세상 속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이 쌓인 서운함과 허전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덤덤했지만 지금은 감정이 깊어져 작은 갈등도 크게 느껴졌다. 오전 내내 집안일을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생각했다. 세월이 흐르며 겪어온 희생과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외로움이 지금의 방황으로 이어진 것이리라.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들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점심시간 즈음 며느리는 또다시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며 시어머니에게 식사 준비를 맡겼고 아들은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했다. 그녀는 식탁 앞에서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작은 이해와 관심뿐인데 작은 배려가 없으면 마음의 온도는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종종 지난 시절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 남편과의 다정했던 순간들, 친구들과 웃으며 보냈던 나날들. 그때는 인생의 의미가 분명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렴풋하고 희미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가 되면서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다.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감정이 엉켜 있었다. 사랑, 기대, 실망, 외로움, 자책, 분노, 그리고 미안함. 이러한 감정이 서로 충돌하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무겁게 눌리기도 했다.
며느리와의 사소한 말다툼조차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결핍을 건드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집안일을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을 가진 사람이며 그 감정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 노력할 수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다. 마음속 깊이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깨달음이 자리 잡았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서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며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작은 울분과 슬픔이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분보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심이 더 컸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내 삶은 내 것이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떨어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나간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동시에 느끼며 그동안의 삶이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하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렸다.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과의 거리감, 남편과의 소통 부재 속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다. 며느리의 행동, 자신의 마음 상태, 그리고 느낀 감정들을 세세하게 적어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마음의 한 겹을 벗겨내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쓰기는 그녀에게 일종의 치유이자 마음의 정리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삶은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며 가족 간의 갈등과 외로움 역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제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매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잃지 않고 며느리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힘쓰기로 했다. 때로는 며느리와 짧은 대화라도 나누며 이해의 폭을 넓히고 때로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외로움과 갈등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다시 부엌에 섰다. 햇살은 여전히 밝게 비쳤지만 마음속 작은 어둠은 조금 옅어졌다.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고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아낸 작은 평화였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다.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며 삶의 의미와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나갔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